네, 소개받은 바이오테크 서비스의 이예피입니다. 제가 오늘 발표 드릴 내용은 앞에서 뭐 기술적인 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좀 설명을 하셔가지고 기술적인 것을 스킵을 좀 하고 제가 지금 회사에서 추진 중인 프로젝트 개요 위주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지금 저희 회사에서는 산업 폐기물, 일반 폐기물을 가지고 폐기물 가스화를 시킨 뒤 이 가스를 전략은 이제 수소로 전환시켜서 공급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그 기술을 이제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어떻게 넘어가죠? 예, 이요 부분은 뭐 폐기물 가스화라는 개념에서 했는데 뭐 저희들 같은 경우는 좀 고온으로 인해서 거의 무산소 분위기에서 순산소를 이용하고 고온 한 1200도 정도 선에서 이제 합성가스를 만드는 공정을 채택을 하였습니다. 그리고 제가 이제 이 한국에서 지금 뭐 폐기물 처분 시설로서 어, 열분해 시설, 그다음에 용융 시설, 소각 시설, 나아가서는 이제 그것을 조합한 열처리 조합 시설로서 지금 뭐 분류가 되어 있는데요. 폐기물법상으로는 이 공정을 제가 좀 이래 좀 비교를 해봤습니다. 지금 알고 계시고 아까 설명하신 우리나라에서 대부분 설치되어 있는 열분해 용융 기술들은 일단 가지고 오면 한 600도 정도 선에서 이제 열분해를 시키고요. 이 열분해 가스를 과잉 공기를 투입해서 연소를 시킵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선별된 잔재물을 차 같은 형태로 해서 넣어주고 여기서 한 1,300도 정도로 연소시키면서 용융 잔재물을 용융 슬래그라고 하고 재활용을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나오는 폐가스는 페어레스 보일러를 설치해서 열을 해소해서 이제 뭐 전기나 열을 쪽으로 사용하고 있고요. 나머지 가스는 정제해서 보내는 게 지금 열분의 용융 시설로서 많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거하고 좀 다른 형태로 우리는 폐기물을 뭐 600도 정도에서 이제 열분해를 시키고 이 열분해된 가스를 순산소와 반응을 시켜서 합성가스를 이제 만듭니다. 그래서 이 합성가스 조성을 보면 CO 폐기물 같은 경우는 그 CO와 수소가 한 35에서 40%, 35에서 40%한 1대1 비율로 되는 합성가스가 생성이 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이 합성가스 중에 있는 CO를 그 수송가스 전환을 시켜서 수소로 전환시킨 후 주로 수소로 사용하고자 하는 거라서 이 두 개는 분명히 좀 많이 기술적으로 조금씩은 차이가 있습니다.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고 싶었고요.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기술은 저희들이 만든 그 합성가스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이제 WGS라는 공정과 또 이제 분리하는 PSA 공정이 있는데 이 기술들은 기본적으로 뭐 석유화학 플랜트에서 오랫동안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 왔던 기술이라서 저희들 분야보다는 이제 석유화학 플랜트 쪽에서 하는 전문가들이 뭐 적용을 해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. 단지 이제 이 기술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 폐기물 싱가스에서 나오는 어떤 오염 물질은 좀 저해를 해야 됩니다. 특히 수은이라든지 크롬 같은 오염 물질들은 뭐 굉장히 ppb 단위로 정도까지 좀 제거를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가지고 저희들도 폐기물은 크게 그렇게 구별은 하지 않지만 어떤 중금속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폐기물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스타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다음에 저희 회사에서 지금 또 해수부 국책 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것인데요. 이 이제 해양 미생물을 이용한 WGS입니다. 그래서 지금 현재로서는 석유화학 쪽에서는 이제 그 열화학적으로 하지만 저희들은 이제 미생물 촉매를 이용해서 CO를 수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금 해수부 과제로 쭉 해왔고 저희들 회사의 핵심 기술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이번 프로젝트에는 적용을 안 하지만 병행을 해서 향후에는 적용을 시키려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. 그다음에 PSA는 뭐 흔히들 많이 쓰는 기술이라서 연계가 되어서 적용을 지금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. 기본적인 개념은 저희들은 이제 그 서머슬렉트 게스피케이션을 적용하고자 합니다. 이 기술을 뭐 적용한 이유는 나중에 뒤쪽에 설명드리고요. 지금 보시면 이제 산업 폐기물 또는 생활 폐기물을 고용 폐기물을 처리를 해서
순산소를 이용해서 약 1200도 정도의 고온에서 가스피케이션을 시키고 이 신가스를 정제를 하고 나면 약 수소가 한 38%, CO가 40% 정도가 되는 합성가스를 얻게 됩니다. 그다음에 여기서 저희들이 용융을 한 1600도 정도에서 이제 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용융 슬랙으로 그냥 해서 해수를 했습니다만 이번에 이제 원천 기술사에서 경제성 확보와 또 재활용 개념에서 저희들이 이제 그 미네랄 울을 만드는 그 시설을 설치하고자 합니다. 이렇게 하면 경제성이 굉장히 많이 좀 확보가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. 그다음에 지금 지자체에서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요구 사항이라든지 이 CO2 문제가 많아서 CO2는 저희들이 여기서 이제 PSA를 단계별로 거쳐서 딱 저장을 하면 이 CO2를 생산해서 만드는 업체들, 특히 뭐 드라이아이스라든지 아니면 탄산음료를 만드는 회사분들이 저희들에 와서 자기들이 시설을 설치해서 액화시키는 것까지 다 자기들이 합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거기에 맞도록만 회수를 해서 저장해주면 그분들이 이제 설치해서 가져가는 거로 해서 지금 협의가 되어 있습니다. 저희들이 이 기술을 선택한 이유는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뭐 일본에서는 한 1999년부터 해서 지금 근 20년 넘게 한 250톤, 300톤 또는 뭐 450톤 이거는 이제 이것도 한 250톤 2기 정도 됩니다. 그래서 이런 7개 플랜트가 지금 20년 넘게 정상 가동을 쭉 하고 있는 실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제 이 기술에 대한 적용을 선택을 하였고요. 그다음에 이제 이 기술에 대해서 국내 폐기물 뭐 크게 사실 일본이나 요즘은 차이가 없었지만 처음 도입 당시에는 뭐 국내 폐기물과 일본 또는 유럽 폐기물이 차이가 많다고 그래가지고 파이럿들을 만들어서 지금 근 20년째 계속 필요할 때마다 테스트를 해서 국내 폐기물에 대한 그 적용성도 나름대로 이제 저희들이 그 검증을 하였습니다. 그래서 저희 회사에서는 지금 좀 특별한 미생물입니다. 해저 1.7km 밑에서 살고 있는 해양 고세균을 이용하여 이 미생물들은 특이하게도 CO를 먹고 수소를 생산해내는 그 미생물 촉매 역할입니다. 그래서 저희들이 해수부의 과제로 해서 지금 태안에 IGCC 플랜트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. 그 IGCC는 이제 석탄가스에서 나오는 그 발전에 사용하는 건데 지금 그 신가스는 CO가 한 60%고 수소가 한 28% 정도가 포함되어 있는 가스입니다. 그래서 그 가스를 저희들 미생물을 이용해서 수소로 전환시키는 것을 지금 설치가 되어 있고 지금 계속 개발을 해서 안전 운전 또 연속 운전 1년을 목표로 지금 과제를 지금 계속 수행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저희들은 앞으로는 이제 요 폐기물 가스화와 미생물을 이용한 WGS를 응계해서 소규모로 개발을 좀 하고자 합니다. 그래서 도서 지역이라든지 또 수소가 공급되지 않는 좀 외진 지역에 저희들이 이것을 설치해서 소규모 분산형으로 해서 시범 설치를 하고 하이브리드형으로 저장해서 농기구라든지 할 수 있는 수소 충전 시스템 및 연료전지 발전을 한 거를 시범으로 해보려고 하고요. 나아가서 그 성공되면 이제 좀 해외 수출까지를 해보려고 지금 노력 중에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저희 회사는 뭐 작년 8월달에 설립이 되었습니다. 그래서 이 기술을 해수부 과제로 해서 저희들이 약 한 토탈 한 300억 정도를 들여서 개발한 기술이고요. 그다음에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한국 그 해양과학기술원이 이제 지분 20% 참여해서 민간과 합작하는 그런 이제 연구소 기업입니다. 그래서 이제 올해는 연속 운전 올해부터 3년간은 이제 연속 운전을 위한 실적 확보, 그다음에 검증을 하기 위해서 약 97억의 예산 가지고 이제 지금부터 다시 시작을 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올해부터는 운전 실적, 그다음에 이제 신기술 검증을 목표로 해수부 과제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상 그 뭐 사례 발표입니다. 지금 저요 설명드린 자료는 저희들이 울산에 그 산업 폐기물을 대상으로 해서 설치를 지금 하려고 지금 인허가를 지금 작성하고 있고요. 하루 300톤 정도 처리를 하는데 그 총 사업비는 약 2천억 정도를 들여서 지금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. 이상 설명 마치겠습니다.